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을 새롭게 맡은 KBS의 기자 김원장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코너죠. 여의도 사사건건 맡아주실 정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시고요. 남북관계를 내다보는 점성술사, 별명이 정치 구단인데 이번 선거에서 성적은 별로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 다 잘했는데 네. 별로입니다 하는 것은 섭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돌발 질문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정치외교팀의 송현정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요. 몇 가지 북한 관련 질문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곧 북미 정상,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한 라인으로 통화할 수 있다고요?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겠죠. 네. 그리고 두 정상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네. 북한 예측 점성술사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대북 역학관계를 누구보다도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요. 북미회담이 끝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내놓을 다음 카드는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걸 좀 보따리에서 꺼내서 우리한테 좀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핵미사일 시험장 폐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과 말이 아니고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아낌없이 던질 것이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답할 차례가 될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할 만한 내용을 아낌없이 내놓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방영된 북미회담 기록 영화를 보고 북한 TV 앵커를 미국 방송에 취직시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옳지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 합중국 대통령은 최고령도자 동지께 야수라고 불리운다는 자기의 정형차를 직접 보여드리며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이 장면이 좀 논란이 됐던 장면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수행 성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영상 잠깐 봤습니다. 저희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다시 만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까? 당신 할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당신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이제 당신은 살기 위해서 핵을 빨리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절대 쌍주머니 차지 말고 솔직하게 잘해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절대 쌍주머니 차지 마라. 네.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하고 지원 받으면서도 몰래 핵 개발을 했거든요. 네. 이걸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깨지겠죠. 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구단이라고 소개했는데 지역구인 목포에서조차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 민주평화당의 성적 평가해주면요. 민주평화당은 겉으로는 당의 어떤 존립 기반은 확인했다, 선방했다, 체면치레했다 이렇게 표현은 하시는데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기초단체장에서 하나도 못 얻었으니까 네. 5석은 얻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호남의 의석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14분이 계시거든요. 네. 14분이 계시면 그 지역구를 보면 예를 들어 몇 개씩은 다 기초단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5석이라고 하면 좋은 성적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네. 오히려 참 고전하신 선거다. 이렇게 고전했다. 평가를 좀 네. 해야 아니 될 그죠. 것 같아요. 명색이 박지원 지역구에서 목포시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참패한 사람이 5석 가졌다고 해서 어쩌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건 진 건 진 거고 네. 저는 사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이 너무 잘했고 홍준표가 너무 못했고 안철수가 밉고 네. 그런다고 평화당은 뭐 했냐? 이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 또 당선자 대회하는데 제 고향 진도에서 도의원 한 사람, 군의원 한 사람 저한테 인사 왔어요. 그런데 그 전라남도 도의원 52명 중 우리 평화당 도의원이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광주시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광주권. 네. 기초단체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거든요. 서울시도 자유한국당 그렇고.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몇 석 얻었으니까 바른미래당보다 낫지 않느냐. 이건 아니고 망한 사람들은 망한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나갈 방법을 해야지. 네. 지금 문재인 태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겠어요? 반성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전남지사를 꽤 고민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나가셨더라면 그래도 또 볼만한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남은 이 동부 서부 이렇게 갈려 있는데 김영록 지사 당선인이 저하고 한 고향이에요. 완도 네. 진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붙었으면 참 재밌었을 건데. 네. 그래도 이 태풍을 나갔으면 박지원이 꺾을 이겼을 수 것 있었을까? 저는 야, 잘 대답하셔야겠는데 기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갔으면 꺾었을 거예요. 내가 나갔으면 지사 됐다. 전남지사 됐다. 그런데 네. 저는 나갈 수 있는 물론 우리 여건이 쉽지 않았죠. 정의당과 딱 20석이고 네. 교섭단체가 깨지니까요. 제 아내도 어렵고 해서 네. 저는 뭐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사 나갈 분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제 아내를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다. 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뭐 참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체면은 세웠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목포나 호남 특히 목포나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30초 드립니다. 1번 보면 되죠. 1번 카메라 보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됩니까? 하시죠. 뭐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선거에서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태풍이 1년 넘게 강하게 불어오는데 여기를 극복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이나 적폐청산 개혁은 협력하고 네. 민생 경제 문제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평화당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돌발로 질문 드렸는데 금방 잘하시는군요. 역시 돌발로 그러면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영상 편지 한 번 더 쓰시죠. 미국에 가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영상 편지 쓰실 시간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음악 뭐 준비됩니까? 안철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름 그대로 안쓰러워요.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이나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본업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저도 한 표 딱 얹어줍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보시기에 안철수 전 지금 의원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의원직은 네. 전에 다 뭐 내려놨으니까요. 대표도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빨리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비대위 구성은 지금 서두르고 있거든요. 네. 구성을 보면 유승민 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안철수 파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OS 신호는 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안철수 전 후보라고 해야겠죠. 네. 여기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정치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저울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지속됐을 때 가졌던 안철수의 장점 내지는 장점으로 보였던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소멸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보면 젊은 층이 아주 열광했거든요. 열광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전 후보가 후보로서 얻은 이걸 보면은 50대 이후 네. 예, 이쪽 지지가 강하고 젊은 층은 거의 돌아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송 기자가 보기에 돌아오면 그래도 다시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는 않지만은 네. 모든 선거에 3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라져
있다가 네. 기회를 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선 끝나고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판에 다시 들어온 게 한 석 달? 석 달 정도 만이거든요. 네.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들어왔죠. 예, 그렇죠. 네. 뭐 유승민, 홍준표 홍준표? 다 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지만 성찰과 복귀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보수의 침몰, 그걸 상징하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이건 선거 전입니다. 네. 전전날 유죄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저철을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저절 받는 게요. 네. 자, 이거는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출마자들이 기회를 달라고 또 무릎을 꿇는 장면. 네, 김문수 후보의 모습 보입니다. 이제 손수조 후보였죠. 네. 이건 24 지방선거 때였고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네. 이거는 2011년 시장직을 걸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다하겠습니다. 투표하면서 무릎 꿇는 장면이고요. 오세훈 당시 시장이었죠. 네. 눈물 흘리는 장면. 이거는 이제 차떼기 여기 대한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이때는 또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선거 때면 자유한국당은 땅하고 친해집니다. 아주 저철하는 모습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데 국민은 변했는데 지금도 사과하면 딱 저라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변화할 때가 됐다. 네. 국민의 마음을 찾아가야지 저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패러디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트위터에서 SNS에서 찾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이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심판받고 무릎 꿇고 죄송하고 당 해체하고 신당 창당하고 다시 다수당이 된 다음에 국민의 심판 무릎 꿇고 죄송하고 당 해체하고 신당 창당하고 다수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앙당 해체한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 그렇죠. 그러자 오후에 또 당 중진들이 반발하고 김성태가 사퇴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예, 어떻게 당 보십니까? 해체한다 했고 지금 저기 나오는 그림하고 또 엇비슷한 모양새를 가겠다라는 식으로 당 해체하고 비대위 네. 구성하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리고 정책과 임무를 수여를 하겠다.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 간판을 바꿔 달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오늘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내과 수술도 해야 되고 정신과 네.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게 이 당의 상태다라고 네. 진단을 김성태 했어요. 원내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만 당장 이 기자회견이 11시에 있었는데 12시 정도부터 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당을 해체한다고 하느냐? 네. 누구랑 의논했느냐? 이런 반발들이 터져 나와서요. 어떻게 정돈될지 전혀 수습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현역 의원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은 바뀌기 힘듭니다. 네. 어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원분들의 임기는 남아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면서 2년 후 공천 때 과감한 그러한 변화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지금 현역 의원들을 누가 의원직을 박탈시키겠습니까? 네. 또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의원직 내놓고 나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러한 것보다는 국민들이 익숙한 저런 절이나 하고 땅하고 가까워지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후에 당대표 나오겠다고 해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은 김성식 당대표, 네. 김관영 원내대표
이 젊은 층으로 내려가서 우리 좀 시니어들은 병풍 역할을 해주자 했더니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니까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정부 안철수 개파들이니까 압도적으로 당선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당도 저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감동하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은 네.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겠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행렬이다 할 정도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이 새로운 인물들이 그럼 내가 좀 도전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제가 좀 되짚어봤더니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 이후에 아주 안 좋았을 때는 네. 앞에 뉴라이트가 붙거나 뭐 바른 뭐가 붙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시민단체, 보수 쪽 시민단체나 뭐 싱크탱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10대 개 정도가 생겨났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인적 충원의 대상으로 됐었거든요. 한국당은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건 당권 도전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입니까? 두 분 친하시잖아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물론 지역구 사정도 있지만은 대권 출마도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래도 현역 의원들을 아울러서 보수의 기치를 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친하시군요. 아주 친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보수 야권이 이제 재편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재편되면 어느 정치인 중심으로 좀 재편될 거라고 현실적으로 보실 때 뭐 유승민 사퇴했으니까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원희룡 지사는 당선됐고요. 뭐 남경필 지사는 떨어졌지만 누구 한 명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이 사람 중심으로 보수 야권은 재편될 것이다. 저는 아무래도 선거는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한 원희룡 같은 분이 한번 전면에 나서면은 그래도 네.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 그래도 뭐 당권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당분간 보수 야권의 얼굴은 원희룡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러한 분들이 오면은 네. 국민들이 더 신선하게 받아들일 신선하게 것이다. 받아들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누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가장 유리하지 친하신. 않을까. 네. 저 아니, 자막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박지원하고요. 큰 따옴표로 보수 야권 김무성 중심으로 재편 지금 쳐지나요? 자막을 하나 하고 후속 질문을 제가 정말 빨리 쳤군요. 포스트 홍준표는 김무성이다. 송 팀장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 속에서 뽑으려면 네.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보면 친홍은 규탄받아야 되는 대상이 됐고 네. 친박, 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어떤 세력 집단을 끌고 있는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김무성 의원일 텐데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세대 교체 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올라오면서 네. 구 권력들과 논의하는 과정, 그 과정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네. 더 중요한 게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금메달 딸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분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수 야권의 대표주자들 이야기해봤는데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분은 딱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지만 네. 꼭 한국의 트럼프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저러한 것을 명료하게 끊어내면서 지사에 전념하고 조용하게 경기지사를 4년간 수행하면은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길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이즈 마케팅 즐겨하면은 길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은 뭐 결과만 보지 않고 당선은 됐습니다만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도 볼 겁니다. 김부선 씨 스캔들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 당선 직후에 있었던 인터뷰 논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본 거는 태도거든요.
곤경에 네. 처했을 때 이걸 어떤 태도로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흠집이 꽤 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하태경- 때문에 4년간 조용하게 수양의 길을 가면서 경기지사에 전념하면은 네. 나름대로 탤런트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어렵죠.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 위선 협박과 싸우는 김부선 씨 위해서 모금 운동에 동참하겠다,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다가 또 김부선 씨가 반대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네. 준비가 됐나요, SNS가? 저희가 이 김부선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KBS 정치부가 네. 김부선 씨가 얘기한 게 정치인들이 아파트 난방비 관리비 얘기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안 주다가 갑자기 이 스캔들 가지고 자기를 돕겠다라고 하더라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제발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 SNS 글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부에서 김부선 씨 인터뷰하면서 9시 뉴스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떻게 섭외했습니까? 알려줘도 됩니까? 비밀입니까? 공지영 작가께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네. 또 김부선 씨 본인은 네. 본인이 이 문제를 터뜨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경기지사 토론회 과정에서 김영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이 갑자기 링 위로 끌려 들어오게 된 거다.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정치권에 이용당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내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게 9시 뉴스에 됐습니다. 섭외가 됐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야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은 저는 지방선거 전부터 야권발 보수의 대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군부를 떼다가 지금은 통합의 장작불을 떼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가 있는 6인당, 우리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간다고 하면은 저는 돌아오리라고 보고 네. 또 그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한테 와라 하는 것은 이미 통합의 생각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오면은 약 27, 8석의 실질적인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적폐청산 개혁에는 함께하고 그런다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국당하고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마치 6인방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 경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면서 당분간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과의 서로 정책 연대는 계속 그렇죠. 하겠다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뭐 통합 얘기를 하지만은 통합은 명분이 없습니다. 네. 총선 민의가 다당제, 3당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지키면서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연정 문제도 검토를 하게 되고 네. 실제로 물밑에서 약간의 대화가 있지만은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진로가 어디로 가느냐 네. 이걸 잘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잘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아주 간단히 들어야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는 선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니까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낡은 질서, 그중에서도 지역주의가 깨진 것을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주의가 있으면 사실은 선거운동할 때 분노나 징후 감정을 유발시키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누그러뜨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정책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념적 갈등도 많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막말하지 않았으면 경우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역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야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념적 갈등을 깬 공로자는 금메달감은 홍준표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KBS 정치외교부의 송현정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